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샤레코와 괴담 랭킹 탑 29 아이스 깨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지 무서운 이야기는 아닐지도 모르지만 예전에 삼촌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삼촌이 초등학교 3학년일 때 반에 N씨라고 불리는 여자아이가 있었다. N씨는 청소하지 않고 있는 녀석들에게 앞장서서 야! 너희 뭐해? 라고 주의를 주는 반의 반장 같은 성격이었다. 그래서 여학생들에게는 인기가 많았지만 일부 남학생들에게는 조금 미움받기 쉬운 타입이었다고 한다. 그 당시 삼촌은 비교적 어른스럽고 성실한 학생이었다는 이유로 N씨에게 혼나는 일도 없었고 소풍 때 같은 조였던 적도 있어서 서로 사이좋게 지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남학생 중 한 사람이 N 녀석의 치마를 들추자 같은 말을 꺼냈다고 한다. 그건 청소 시간에 남학생 몇 명이 교실 구석에 모여 있다가 N씨가 주의를 주러 왔을 때 치마를 들추자는 아주 단순한 계획이었다. 삼촌은 N씨와 교환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전부터 둘이 사귄다 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고 더 이상 의혹이 깊어지지 않게 하려고 말리지 않고 찬성했다고 한다. 청소 시간 작전은 실행되었다. 삼촌을 포함한 4-5명이 교실 구석에 모여있자 곧바로 N씨가 이쪽으로 다가왔다. 그 순간 남자아이들 전원이 일제히 일어나 치마를 들추고 도주할 예정이었다. 치마를 들춘 순간 모두가 본능적으로 그걸 봐버렸다. N씨에게는 허벅지 부분이 존재하지 않았고 2개의 굵은 금색 쇠파이프 같은 게 무릎보다 약간 위쪽에 연결되어 있었으며 그것을 감싸듯이 반투명한 히아신스의 뿌리 같은 것이 빽빽하게 자라 있었다. 전원 순간적으로 하는 반응을 보인 후 뭔가 위험하다는 느낌을 받았는지 일제히 도망쳤고 다음 순간엔 삼촌만 남아있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치마를 들춘 녀석분들만이 아니라 교실의 다른 학생들도 모두 사라져 있었다. 그때 삼촌이 올려다본 N씨의 얼굴 전체가 분홍색, 심지어 지우개 같은 인공적인 분홍색이었다고 한다. 전체적으로 위아래로 일그러졌으며 좌우의 눈의 크기가 2배 정도나 차이 났다고 한다. 여기 그림이 있는데요. 너무 끔찍해. 쇠파이프 아래에 히아신스 뿌리 같은 게 자라있고 얼굴이 그 잠자리 지우개 그 분홍색처럼 변해있고 눈이 막 일그러져 있고 너무 징그럽죠? 킹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교실 전체에 울려 퍼졌고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삼촌은 통학로에 서 있었다고 한다. 분명 점심시간 직후였을 텐데 시간은 어느새 오후 3시가 지나 있었고 제대로 운동화도 신고 있었으며 란도셀도 메고 있었다. 삼촌이 당황하고 있을 때 정면에서 N씨가 걸어왔다.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던 N씨는 A군이 시킨 거야? 하고 화도 내지 않고 삼촌에게 물었다고 한다. 삼촌은 순간적으로 자신이 교실에서 기르고 있던 사마귀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을 뿐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둘러댔다고 한다. N씨는 이라고 말하고 잠시 말이 없다가 교환일기 돌려줘 라고 말했다. 시키는 대로 일기를 건네주니 N씨는 가버렸다. 삼촌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화나게 한 걸까? 라고 막연히 생각했다고 한다. 다음날 특별히 아무 일도 없어 학교에 가보니 N씨는 사라져 있었다. 아무도 N씨에 대해 기억하지 못했고 책상도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정확히 하나만 비어 있었다. 주위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그게 누구야? 라는 말만 돌아왔고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다. 사진도 남아있지 않아서 모두 함께 찍었던 게 분명한 단체 사진도 사라져 있었다. 그거에 대해 부모님이라든가 선생님에게 물어봐도 그러고 보니 없네 같은 반응뿐이었고 결국 N씨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되어버렸다. N씨는 진짜로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삼촌은 지금은 세상을 떠나 물어볼 수도 없다. 이 글에 또 댓글이 달립니다. A군 같은 애들에게 뭔가 나쁜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치마 들추기 한 애들한테는 딱히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아. A군은 그로부터 2-3주 후에 뼈가 부러지는 일이 있었지만
생각보다 자주 다치는 애라 깁스를 착용하지 않은 때가 더 드물 정도였다고 하니까. 여기까지가 샤레코와 괴담 랭킹 탑 29 아이스 깨끼 이야기였습니다. 원 제목은 그 치마 들추기라고 하네요. 요거 읽으면서 소름 돋았던 게 치마를 들쳤을 때 보이는 그 풍경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가 다음 장면이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려다가 들리는 게 이 두 개의 굵은 금색 쇠파이프 같은 게 무릎보다 살짝 위쪽에 연결되어 있다. 히아신스의 뿌리 같은 게 자라있고 얼굴이 분홍색이 되면서 일그러지는 이 상상을 하는 게 너무 끔찍했어요. 그림도 잘 뽑아주셨고 이 묘사가 상당히 징그러웠던 괴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딩초들이랑 놀고 싶었던 외계인이냐? 근데 이게 웃긴 게 아니 치마를 안 입으면 되잖아. 바지를 입으면 되잖아. 바지 입으면 히아신스 뿌리가 너무 이게 자라있어가지고 벅지만 너무 이렇게 옆으로 튀어나와 있나? 그래서 치마를 입은 건가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묘사가 상당히 무서웠던 그런 괴담이었습니다. 아이스 깨끼라는 이야기였고요. 자, 이번 이야기는 괴담 랭킹 탑 28 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짧다고 하는데 짧은 괴담 너무 좋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살고 있는 자택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은 특별한 내력도 없는 예로부터 우리 집안이 대대로 살아온 터라 이 집에서 사는 동안에는 공포체험 같은 건 저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거실에 있으면 낮밤을 가리지 않고 여성의 낮은 목소리로 콧노래가 들려옵니다. 처음에는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하지만 내버려두면 점점 가까워져 옵니다. 그래도 그냥 내버려두면 의식을 집중하지 않아도 들릴 정도로 가까워져 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소리를 눈치채면 언제나 반야심경의 구절을 반복해서 외우고 있습니다. 이것밖에 모르거든요. 아무튼 반야심경의 마하반야심경 관세음보살 구절을 계속해서 외우면 그 소리는 점점 멀어져 갑니다. 이제 이 거실에서는 TV에도 집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시점은 완전히 불규칙한 데다 빠르게 그 소리를 눈치채고 반야심경을 외우지 않으면 때로는 그 소리는 방 안까지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 얼마 전 제가 좋아하는 밴드의 새 앨범이 발매되었습니다. 발매일을 손꼽아 기다렸기 때문에 가게에서 샀을 때는 오랜만에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 헤드폰을 끼고 한번 다 듣고 나서 아 좋았네 하고 여운에 잠기던 도중 헤드폰을 벗었더니 귀 바로 옆에서 하고 속삭여왔습니다. 그 뒤로는 집에서 헤드폰을 쓰는 게 무서워졌습니다. 무섭네요. 어떤 괴담이냐면 친구가 옆에서 들려줬을 때 하면 갑자기 개 무섭잖아요. 그런 거를 약간 노린 친구랑 파자마 파티할 때 쓰는 용의 괴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섭네요. 짧고 굵고 재밌었다. 여기까지가 이었습니다. 샤레코와 괴담 랭킹 탑 27은 지하의 우물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미 영상이 있습니다. 잘 때 지하의 우물 영상이 있으니까 요거는 이 영상 가셔가지고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자, 이번에 읽어볼 이야기는 샤레코와 괴담 랭킹 탑 26 히사루키 시리즈입니다. 전에도 히사루키 시리즈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죠. 산업무였나 아니면 장난 아닌 게 무서운 이야기였나 거기서 다룬 적이 있는데 여기 가져와 주신 괴담들이 좀 색다른 괴담들이 많아가지고 읽어보려고 합니다. 히사루키 시리즈입니다. 최근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는 친구에게서 들은 이야기다. 그 친구가 일하는 어린이집은 절에서 운영하는 곳이라 바로 근처에 묘지가 있었다. 묘지에 아이들이 들어가 장난치지 않도록 주위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었지만 울타리 기둥의 뾰족한 기둥 끝부분에 벌레나 도마뱀 같은 게 꽂혀있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고 한다. 원아의 장난일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원아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를 칭하는 말이라고 하네요.
절도 겸하고 있던 어린이집이라 사람의 드나듦이 많았고 운동장에서 초등학생 정도의 아이들이 자주 놀고는 했기 때문에 누가 그런 짓을 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뭐 새가 한 짓일지도 모르니까 아무도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 이렇게 막 꽂혀 있었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울타리에 두더지가 꽂혀 있었다. 아무래도 포유류는 좀 끔찍해서 원장 선생님, 그러니까 절의 스님인 원장 선생님이 바로 치워주셨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고양이가 꽂혀 있었다. 그건 아무래도 너무 끔찍했기 때문에 보육사들과 스님들이 모여서 누가 한 짓일까? 이걸 어떻게 해야 좋을까? 하고 의논을 했다. 하지만 범인은 알 수 없었고 재발을 막을 좋은 방법도 나오지 않았다. 결국 자포자기한 분위기 속에서 시간만 흐르던 어느 날 이번에는 토끼가 꽂혀 있었다. 그건 어린이집에서 기르던 토끼였다. 이건 친구가 직접 발견한 일이라고 한다. 분명 아침 일찍 스님이 묘지를 청소하러 갔을 때는 없었다는데 그날은 우연히 친구보다 먼저 온 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에게 물었다. 무언가 봤니? 그 아이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거 히사루키야. 히사루키가 뭐야? 하고 물었지만 아이는 제대로 설명하진 못했다. 나중에 다른 아이들에게도 히사루키에 대해 물어봤더니 모두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아이도 히사루키가 어떤 건지 설명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아이들은 토끼가 죽은 걸 그다지 불쌍하게 여기진 않았다. 왠지 모르게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무덤덤했다. 이상했던 건 히사루키에 대해서 원아들의 부모들도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그런 말을 쓰는 걸 본 적도 없다고 했다. TV나 책에 나오는 캐릭터도 아니었다. 그런데 보육사 중 한 명이 말했다. 예전에 그런 이름의 그림을 본 적이 있어. 아이들이 그린 그림은 집으로 돌려보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는 남아있지 않았다. 다만 그 그림을 그렸던 아이가 그 보육사의 근처에 사는 아이였기 때문에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친구가 그럼 그 아이에게 물어보면 이라고 말하자 그 보육사는 이사 갔어 하고 대답했다.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갑자기 이사 간 게 좀 이상해서 기억하고 있어. 들어보니 아무런 인사도 없이 급하게 이사 간 모양이었다. 더 이상했던 건 이사할 때 잠깐 본 것 같다고 하는데 그 그림을 그렸던 아이가 양쪽 눈에 안대를 하고 차 안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뒤로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 후에는 닭이 꽂혀 있었던 걸 마지막으로 히사루키 소동은 끝났다. 결국 범인도 히사루키의 정체도 알 수 없는 채로 끝나버렸다. 지금도 예전처럼 벌레 같은 게 울타리에 꽂혀 있는 것 같지만. 여기 추가 내용이 있네요. 히사루키는 키히사루, 불길한 원숭이, 히사루, 빙의 등등 여러 가지의 별칭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 체험담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히사루키 괴담이 올라오면서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말하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되는 다양한 체험담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야마니시 씨. 4년 전쯤인가? 선배는 선배의 여자친구 그리고 여자친구의 남녀 지인 2명까지 4명이서 데이트했던 적이 있다고 했어.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밥을 먹고 있는데 지인 여자애가 갑자기 야마니시 씨를 보러 가고 싶어 라고 말하기 시작했대. 아, 참고로 선배랑 그 지인들은 서로 처음 보는 사이였고 그날이 처음 만난 날이었어. 선배의 여자친구가 그 남녀 중 남자 쪽과 같은 중학교 출신이라서 아는 사이였고 그 남자는 조용한 성격이었다고 해. 이미 밤도 늦었고 선배도 여자친구도 완전히 녹초가 돼서 집에 가고 싶어 했는데 그 여자애가 자의식 과잉이 폭발하는 유형이라 계속 밀어붙였다나 봐. 그러다 보니 도중부터 선배도 짜증이 슬슬 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 근데 그 여자애가 꽤나 귀엽게 생겨서 지인인 남자 쪽이 실실거리며 비위를 맞추는 분위기였대. 그래서 이 녀석들 사귀고 있는 거 맞아? 참 알 수가 없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뭐 이 자리는 그냥 그 애 체면 좀 세워주는 셈 치자
라는 느낌으로 가보기로 했다고 하더라. 얘가 그 좀 생겼다는 그 여자인가 보네요. 얘가 지금 얘를 좋아하고 있고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잘 뽑았지? 그 해벌쭉해진 녀석이랑 자의식 과잉 여자는 실명을 밝히긴 뭐하니까 X군이랑 Y코라고 하자. 요즘은 별로 드문 일도 아니지만 인터넷 게시판 같은 데서 알게 된 사이였던 것 같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약간 집돌이, 집순이 같은 분위기의 커플이었다는 얘기야. 그 무렵 동네에서 조금 소문이 났던 이야기가 있는데 러브호텔 산 뒤쪽 폐가에 야마니시 씨라는 존재가 있고 이쪽에서 야마니시 씨, 야마니시 씨 라고 부르면 모스, 모스 하는 소리로 대답한다는 거야. 와이코는 그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은 모양으로 차도 있잖아요. 그럼 가봐요. 하고 말했다고 해. 도심에서 차로 조금 가면 러브호텔이 잔뜩 세워진 산이 있고 그 뒤쪽에 저택들이 늘어선 저택거리가 있었는데 그곳은 구조상 앞길에서 차로 삥 돌아 올라갔다 내려가지 않으면 갈 수 없게 되어 있어서 확실히 차가 없으면 뒤쪽 길로 걸어서 올라가는 수밖에 없었대. 그러니까 차가 있으면 마침 잘 됐다 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선배는 이 녀석 정말 끝까지 뻔뻔하네 라고 생각했다고 해. 결국 이런저런 얘기가 오가다가 가보기로 했다. 선배는 속으로 돌아가는 길에 적당한 말 꺼내서 호텔이라도 갈까 같은 생각을 했던 모양이야. 선배의 여자친구는 상당히 싫어했지만 어찌저찌 달래가지고 겨우 데리고 갔대. 와이코는 꽤나 들떠 있었던 모양이야. 아무도 그 애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 했는데 자기만 아는 괴담 이야기를 주절주절 떠들기 시작해서 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이상한 상태였던 걸지도 몰라 라고 선배가 말했어. 결국 한밤중이기도 하고 차로 직접 들어가는 것도 그래서 산 정상에서 조금 내려온 곳에 있는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와이코가 어디서 들었다는 그 폐가까지 걸어갔대. 그 폐가는 원래 화족의 저택이었는데 버블 경제 시절에 전부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두 채의 집을 나란히 지었지만 집주인이 빚 문제인가 뭔가로 사라져버려 방치된 상태였다고 해. 한 채는 새를 내놓을 예정이었던 것 같지만 그마저도 그대로 방치. 여기서 화족이란 일본 근대사에서 만들어진 귀족 계급 제도로 왕족, 황족을 제외한 상류층 귀족을 뜻한다고 하네요. 아무튼 그 저택에 이제 무너뜨려지고 집이 지어졌지만 방치된 상태였다라는 거죠. 도살장이나 정육공장 같은 곳은 밖에서 안이 안 보이게 높은 생 울타리가 쳐져 있잖아. 그거랑 비슷한 느낌의 저택이 두 채 나란히 서 있었대. 와이코는 누구한테 이끌린 것처럼 점점 빠른 걸음으로 나아가더니 한쪽 저택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해. 선배와 여자친구도 점점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냐? 하는 불길한 기분이 들기 시작해서 일단 연상이기도 해서 앞장서 있었던 선배는 이쯤에서 그만두자 라고 말할까 고민했지만 와이코가 점점 안으로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해. 와이코는 이상할 정도로 머리가 길었는데 그게 어깨에 닿지 않을 만큼 빠른 걸음으로 움직였다고 해. 앞마당은 잡초가 무성했지만 저택 그 자체는 생각보다 깨끗했고 가로등 불빛은 꽤 밝았지만 건물 안은 어두웠대. 왠지 생각보다 흉악한 분위기도 아니었고 대문도 열려 있어서 그대로 안으로 들어갔대. 뒤에서 X군이 아무 말 없이 따라오길래 선배가 너 괜찮아? 하고 묻자 죄송해요. 사실 이 이야기 알려준 거 저예요. 하며 엄청나게 미안해하는 얼굴을 했다고 해. 뭐 어차피 한가해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 야마니시 씨 이야기라면 대충 알고 있었으니까 라고 선배가 말하자 X군은 덜덜 떨면서 죄송합니다. 영문은 모르겠지만 계속 사과했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미안하지만 선배는 그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해. 여기부터는 선배의 여자친구가 기억하는 내용이래. 현관 앞에 있던 와이코가 돌연 마당 쪽으로 다다다다다 달려가더니 텐마루의 미닫이 문을 열고 얼굴만 안으로 들이밀더니 오오 네타 타마츠리 모스
이런 말을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해. 그 소리를 듣고 선배가 얼굴이 갑자기 확 굳어서는 달려갔는데 와이코에게 다가갔을 때 와이코는 신발을 벗고 툇마루에 올라가려던 참이었다고 해. 이렇게 다리를 숫자 4 모양으로 꼬고 오른쪽 발의 운동화를 왼손으로 벗으려는 자세였대. 운동화의 밑창이 이상하리만치 하얗게 보여서 기억에 남았다고 해. 이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서둘러 X군이랑 둘이서 붙잡고 눌러 막았는데 힘이 꽤 세서 놀랐던 모양이에요. 뭐에 씌인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놔두면 계속해서 모스 라고 말해서 여자친구에게 손수건을 빌려 자기 손수건과 함께 와이코의 입에 밀어넣고 양 옆에서 부축하듯 붙잡고 데리고 돌아갔다고 해. 그 후에는 별다른 일도 없이 어떻게든 차가 있는 곳까지 돌아왔다고 해. 와이코는 계속 아등바등 발버둥 쳤지만 차에 들어가니 진정됐대. 반대쪽에서 붙잡고 있던 X군은 와이코가 눈물을 줄줄 흘리며 모스 라고 중얼거리는 걸 듣고 왠지 섬뜩했다고 했대. 그 직후 바로 헤어지는 건 찜찜해서 4명이서 같은 러브 호텔에 들어갔지만 물론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웃음. X군과 Y코는 아침이 와도 멍한 상태였대. 그 후 X군이랑 Y코는 헤어졌대. 원래부터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다는 말도 있더라고. 아무튼 Y코는 그 일 이후 좀 이상해진 모양이라 반년 동안 대학을 휴학했다고 해. 지역에서도 이름 있는 대학 이공계 학부에 다녔는데 결국 자퇴하고 예술계 전문학교로 옮겼다고 해. 선배의 여자친구가 나중에 만났을 때에는 머리를 매우 짧게 자른 상태였다고 해. 잠깐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나치게 뒷머리를 신경 쓰면서 말을 하면서도 자기 손으로 계속 머리를 잡아당기고 있어서 무서웠다고 하더라. 아까 그 예쁘장했던 여자애가 이렇게 머리를 짧게 자른 거죠. 그 만남도 사건 바로 다음 해의 일이었고 그 후로는 어떻게 됐는지 선배도 모른대. X군과는 다시 만난 적이 없다고 해. 이 이야기를 들은 건 선배가 동아리 MT 때 간식거리를 들고 왔을 때였어. 그 선배는 3학년 위였고 직접적인 친분도 없었고 좀 수상쩍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선배 후배들 겁주려고 지어낸 거겠지 라고 생각했대. 그런데 운전면허를 딴 후 실제로 친구들이랑 가봤더니 비슷한 집이 있었어. 아, 참고로 말하자면 야마닛이라는 표찰이 붙은 집은 아니었어. 폐가라고 해도 평범한 집이었고 이 글 때문에 난리 나는 건 싫으니까 근처 사는 사람들은 괜히 가지 말고. 분명 섬뜩한 분위기였지만 친구가 워낙 장난꾸러기라 갑자기 다다다 달려가서 현관벨을 누르고 돌아왔어. 나는 겁쟁이라 안 들어갔지만. 아, 선배와 여자친구. 뭐 지금은 헤어졌지만 그 둘은 멀쩡히 잘 지내고 있대. 벨트한 친구는 얼마 전에 오토바이 사고가 났지만 큰 부상은 없었어. 뭐 영향을 잘 안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겠지. 말하는 걸 깜빡했는데 그 저택에서 산 쪽 방향으로 신사가 하나 세워져 있어요. 차로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커다란 돌로 된 토리가 있는데 밤에는 그다지 보고 싶지 않을 정도예요. 그 신사도 꽤나 불길한 느낌이에요. 뒤쪽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그 저택이 있던 방향으로 들어가면 무녀나 신관들이 머무는 건물 비슷한 곳 옆에 밧줄로 둘러싸인 작은 목조 건물이 있더라고요. 한 번은 다른 날 여자친구와 그 신사를 갔을 때 그걸 발견했는데 그 밧줄에만 오미쿠지를 묶지 않았더라고요. 주변에 대나무 같은 데에는 잔뜩 묶여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 밧줄도 밧줄이라기보다 굵은 끈 같은 두께였고 마치 여기에 묶으세요 라고 말하는 듯한 위치였지만 하나도 없었어요. 그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둘러보다 보니 나이든 신관이 대기용 건물 같은 곳 창문 너머에서 지그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던 신관의 눈빛이 그 어떤 것보다 무서웠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뭐였을까? 와이코가 야마니시 씨라는 거를 찾아야 된다는 이제 집착에 사로잡힌 거잖아요. 뭔가에 빙의돼서 이렇게 행동을 한 것 같은데
이게 바로 그 히사루키의 빙의돼서 이제 일어난 일인 건가? 좀 짜증나는 여자애네요. 예. 이런 가기 싫은데? 가기 싫은 눈치를 이제 내보이면 이제 나중에 저 혼자 갈게요.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순리인데 그러지 않는 게 열받고 모스 이건 뭐야? 모스 어떻게 된 걸까요? 상당히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엄청 많네요. 예. 러브 호텔에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대학 이공계를 다니다가 예술계 전문 학교로 옮겼다는 것도 뭔가 이해가 안 돼. 뭔가가 자꾸 보이니까 예술 쪽으로 튼 건가? 길을? 뒷머리를 신경 쓴다. 이거도 좀 궁금하고 근데 뭔가 해결되는 것들은 없네요. 아무튼 기분 나쁜 일들이 잔뜩 있었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히사루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계속 시골의 한 마을에 살고 있는데 초등학교 때쯤 단 한 번 불가해한 체험을 겪은 적이 있다. 나는 친구 몇 명이랑 강에서 가재를 잡고 있었다. 잡은 가재들로 결투를 시키기 위해 일단 물가로 올라왔는데 그때 산 쪽에서 나온 불그스름한 개 한 마리가 논을 가로질러 이쪽으로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비틀비틀거리며 가까워질수록 나는 그 개가 다친 상태라는 것을 눈치챘다. 원래는 하얀 개였던 것이 털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멀리서는 불그스름하게 보였던 것이었다. 머리며 다리, 입이고 눈에서까지 피가 뚝뚝 떨어졌고 숨도 거칠어서 고통스러워 보였다. 그 녀석은 갑자기 우리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그대로 달리기 시작했다. 부상 때문인지 속도는 느렸지만 시끄럽게 지저대지도 않고 그저 후욱후욱 하는 거친 숨을 내뱉으며 지그재그로 이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오히려 기분 나쁘게 느껴졌다. 야, 들개가 이쪽으로 온다. 튀자! 친구들도 허둥대며 강에서 나와 신발을 챙겨 도망치기 시작했다. 개는 방향을 바꿔서 우리들의 뒤를 쫓아오기 시작했다. 다가올수록 다리가 부러져 하얀 뼈가 튀어나와 있는 게 보였다. 야! 뭐하고 있노? 도망쳐 이놈들아! 고함 소리가 들려서 뒤돌아보니 들개 뒤쪽에서 달려오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다. 벌목 일을 하는 오사무 씨가 손에 나타를 들고 엄청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여기서 나타란 벌목용 칼을 뜻한다고 합니다. 오사무 씨는 우리들의 바로 뒤에서 개를 따라잡더니 나타를 마구 휘둘렀다. 니들 마을 가서 어른들 퍼뜩 불러온나. 개는 오사무 씨가 근처에 있던 막대기로 마구 두들겨 패고 있었지만 짖지도 울지도 않은 채 여전히 후욱후욱하고 숨을 토해내며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맞기 전부터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던 것 같아서 털가죽이 여기저기 찢어졌고 붉은 살덩어리와 하얀 뼈가 드러나 있었다. 배 쪽에서는 내장인지 뭔지 모를 정체불명의 무언가가 몇 가닥 매달려 있었고 입에서는 피투성이로 벌어진 채 그 안에서 검붉은 팥색의 혀가 덜렁덜렁 늘어져 있었다. 귀도 찢겨져 있어 떨어질 듯 했고 눈은 새까매서 짓눌려 있었던 걸지도 모른다. 그렇게 누더기 같은 몰골인데도 죽지 않고 소리도 없이 발광하고 있는 들개를 보고 있으니 진짜 오줌 싸버릴 정도로 무서워졌다. 뭘 멍하니 서있노? 버뜩 뛰어라! 피 튀긴다! 오사무 씨는 귀신 같은 얼굴로 고함치는 걸 보고 나는 마을 쪽으로 달아났다. 친구들은 욱 하며 헛구역질을 하느라 조금 늦게 달려왔다. 나와 친구들은 마을 회관으로 끌려갔다. 창밖을 내다보니 마을의 어른들이 개가 있는 데로 몰려가 난리가 나 있었다. 잠시 뒤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주변까지 끔찍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다. 나중에 들었는데 개한테 기름을 끼얹고 불태웠다고 한다. 나랑 친구들은 그 냄새랑 방금 본 그 끔찍한 것 때문에 화장실에서 토해댔다. 그날 바로 우리들은 절로 끌려갔다. 스님은 경찰처럼 개를 본 시간이나 장소, 그때의 상황 같은 걸 자세히 물어봤다. 팔에 붕대를 감은 오사무 씨도 와 있었고 우리 다음에 본당 안으로 불려 들어갔다. 그 뒤에는 오사무 씨랑 같이 경을 읽게 하거나 부적을 태워서 그 연기를 쬐게 하고 나서야 겨우 돌아가도 좋다고 했다. 돌아가려던 참에 친구가 스님에게 그 개는 도대체 뭐였어요? 하고 물었다. 스님은 괴물한테 씌인 거란다 라고 말했다.
그 괴물은 원래 원숭이를 붙잡아서 그 몸속에 들어가 버린다고 했다. 원래는 원숭이로만 변하지만 요즘은 원숭이가 줄어가지고 개로도 변하곤 하거든 이라고도 말했다. 나중에 오사무 씨에게 물어보니 그건 히사루라고 했다. 어떤 글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입을 피해 원숭이 원 히사루일 거라고 생각한다. 여기까지가 히사루 이야기였는데요. 이 이야기는 예전에 한번 읽은 적이 있었죠. 근데 이렇게 다시 보니까 또 재밌네요. 그러니까 키히사루라는 존재가 원숭이에게도 빙의 되지만 개에게도 빙의 되고 다양한 그런 방식으로 빙의가 된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그런 괴담이었죠. 이거 번역해 주신 분이 잘 때가 사투리 연기하는 거 보고 싶어가지고 사투리 살려서 번역했다라고 하셨는데 욕먹어요. 그 경상도 분들이나 전라도 분들한테 욕먹는데 그래도 저 괜찮습니다. 사투리 연기하는 거 좋아합니다. 사투리 쓰시는 분들이 뭐라 하는 게 재밌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많은 발전 기대 바랍니다. 혹시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 이야기는 키라키라시 반짝반짝시 라는 이야기입니다. 친구가 너 얘기랑 엄청 비슷한 글이 올라와 있더라 라고 해가지고 이 요약 사이트를 읽으러 왔다. 나는 귀신이나 정체 모를 존재 같은 건 믿지 않았는데 솔직히 지금 조금 소름이 돋는다. 히사루키? 나 때는 키라키라시라고 불렸었다. 정말로 그런 게 존재하는 걸까?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니까 시간과 장소는 애매하게 적혔다. 그 시설 안에서는 빈번히 동물에 참살당한 시체가 발견된다고 했다. 그곳에 있던 아이에게 물어보면 키라키라시가 했어 라고 말한다. 키라키라시가 뭐야? 하고 묻자 두 손으로 눈을 가린 채 몰라요 라고만 말했다. 그곳 직원들도 키라키라시가 뭔지 전혀 몰라서 조금 섬뜩하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시설 안뜰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을 때 내 손을 잡고 있던 남자아이가 조그맣게 앗 하는 소리를 내고 키라키라시다 라는 말과 함께 아이는 맑은 하늘의 한 점을 바라봤다. 키라키라시다. 나도 하늘을 올려다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씩 키라키라시를 알아차린 듯해서 한 명 또 한 명씩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결국 그 자리에 있던 아이들 전부가 허공의 한 지점을 바라보고 있었다. 키라키라시를 향해 방긋방긋 웃으며 손을 흔드는 아이도 있었다. 눈이 부시게 맑은 대낮에 후련히 찾아온 그 불안한 정적을 나는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손을 잡고 있던 남자아이의 앞에 쭈그리고 앉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키라키라시가 뭐야? 하고 물었다. 그러니 역시나 아이는 두 손으로 눈을 가린 채 몰라요 라고 말했다. 나는 그 아이의 두 눈을 가리고 있던 손을 살짝 떼며 나도 알고 싶은데 가르쳐주라 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그 아이는 갑자기 양손의 검지를 힘껏 내밀어 내 두 눈을 찌르려고 했다. 놀라서 엉덩방아를 찢는 바람에 그 공격을 피할 수 있었지만 이번엔 그 아이가 내밀었던 두 검지를 똑같은 힘으로 아무 망설임 없이 자기 두 눈에 꽂아 넣었다. 너무나 충격적인 광경에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나는 그 아이에게 달려들어 넘어뜨렸다. 더 힘을 주며 자기 손에 손가락을 비틀어 넣으려는 그 작은 두 손을 나는 필사적으로 틀어막았다. 누구 없어요? 제발 도와줘! 하고 나는 절규했다. 아이에게서 나올 수 있다고는 믿을 수 없는 그럴 정도의 힘이었다. 나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에 그 애는 제정신을 되찾았던 걸까? 갑자기 아파요! 눈이 아파요! 하고 울기 시작했다. 마치 이제야 상처를 알아버린 것처럼. 곧바로 병원으로 데려가 실명은 면할 수 있었지만 후유증은 남았다. 나는 지금까지 이 일을 일종의 집단 히스테리 같은 거라고 생각해왔다. 혹은 다 같이 헛것을 본 것일지도 모른다고 해석했었다. 하지만 아마도 시간도 장소도 다를 텐데 히사루키라는 이야기가 존재하고 키라키라시를 겪은 내가 있다. 말을 아직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에 멋대로 이름을 붙이고 친근하게 여겨버리곤 한다. 어른이 어느 날 문득 듣게 되는 들어본 적 없는 아이들의 유아어에는
감히 발을 들여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닐까? 이제 와서 그렇게 생각하게 됐다. 여기까지였고요. 여기까지가 키라키라 씨 이야기였는데 이게 보지 말아야 될 건가? 왜 눈을 가리는 걸까? 눈을 가리는 것에 대한 묘사가 되게 여러 가지 경험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얘가 가까이 왔을 때 이걸 보면 안 되는 건가? 그걸 보자마자 눈을 찌르려고 하잖아요. 절대 보면 안 돼서 그런 건가 봐. 심지어 애가 이런 짓을 하는 게 너무 끔찍하네요. 그리고 이제 번역자님의 또 후기가 있네요. 이거도 한번 볼까요? 수많은 경험담들에서 히사루키는 동물, 사람에게 빙의하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빙의된 존재나 빙의되기 전의 존재들은 어린 아이들에게 더 잘 보이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괴담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점이 많았는데 전체적인 괴담을 다 읽고 생각을 해보니 히사루키 괴담에서 동물들을 울타리에 꽂고 다닌 건 빙의당한 아이 중에 한 명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사간 아이가 눈에 치료용 안대를 끼고 있던 것도 키라키라 씨의 아이처럼 그림으로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알리려고 한 아이를 히사루키가 벌을 준 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그러네. 이사간 아이가 그 안대 끼고 있던 게 요거랑 연결이 되네, 키라키라 씨랑. 오. 비슷한 괴담이 여러 존재하니 해석해보는 재미가 있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 그러네. 동물들을 울타리에 꽂고 다닌 거. 사실, 그지. 애들이 잡아가지고 꽂은 것 같긴 해요. 예. 애들이 잡아서 꽂은 것 같고, 상당히 그럴듯하네. 좋은 해석이었네요. 여기까지가 샤레코와 괴담 랭킹 탑 26 히사루키 시리즈였고요. 히사루키 시리즈가 괴담이 또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읽으면서 비교해 보는 게 또 재밌네요. 괴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번역해 주신 애중님께 상당히 감사드립니다.